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국제 정세, 특히 전쟁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중동 전황 같이 보겠는데, 자, 여기에 미국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2년 가까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또 미국의 코앞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처럼 전쟁을 대신 띄워줄 그런 존재도 없어요. 이건 미국이 포기하든지 아니면 직접 전쟁을 수행하든지 이 두 가지 방안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아주 큰 이익이 걸려있는 곳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정말 어제도 세게 붙었습니다. 러시아군을 1180명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 13대 격파, 장갑차 28대 격파, 차량 13대 격파, 특수장비 세대 격파. 그런데 야포는 불과 한문 격파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뭐냐? 대화력전이 전혀 수행되지 않고 있다. 때리면 때린 대로 지금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무인 항공기 10대 격추가 있는데 추가로 또 더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전선에서 여기 저기 이게 아니고 전 전선에서 러시아가 폭풍우가 끝나고 나서 대규모로 지금 치고 나왔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101회의 교전을 했다. 전선 어렵다. 이렇게 밝혔어요. 101회 교전. 정말 80회, 70회 이 정도만 돼도 꽤 많은 전투다라고 봤는데 100회가 넘는 교전을 한 게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숫자죠. 그러면서 몇 회를 격퇴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봤는데 그런 이야기 이번에는 전혀 없고 그냥 전선이 어렵다. 이렇게만 밝혔어요. 그 말은 정말 크게 밀리고 있다. 이 말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1180명 사살, 이 숫자만큼 우크라이나군도 지금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차 장갑차 피해는 있는데 러시아가 포병 피해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완전히 가시거리에서 지금 서로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러시아는 흑해 폭풍우가 약화되자 대규모 드론 공습을 재개했는데 우크라이나 했죠. 거기에 대해서 또 러시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까 10대의 드론을 격추했다 외에 추가로 21대의 CI-136 격추했고 2개의 X-59 순항미사일 격추했다라고 밝혔어요. 자, 우크라이나는 국경 물류 갈등에 이거 러시아 음모다. 우리 같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폴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 이런 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트럭 운전수들, 그 운송 회사들이 완전히 지금 열받아 버린 겁니다. 지난번에는 곡물 수출 때문에 열받아서 폴란드 정권 교체됐죠. 그런데 이번에 또 뭐냐? 유럽은 단일 경제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운송회사가 저쪽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물류, 전쟁 물자 이런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폴란드 운송회사의 이 트럭 운전수의 임금과 또 그 비용과 우크라이나 운수회사의 비용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폴란드나 슬로바키아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트럭 운송회사들이 열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가 체계가 다르니, 이를테면 우크라이나는 EU도 아니고 그래서 물가 체계 다르고 경제 다르고, 그리고 폴란드보다 우크라이나는 1인당 국민소득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임금도 다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쿼터제로 좀 어떻게 하든지 할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러시아 음모야. 우리는 계속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상황은 곡물에서 완전히 열받아 버린 이 상황하고 똑같지 않나. 정말 우크라이나 정말 답답한 거 알겠지만 자중해야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마리아나 부다노프, 즉 부다노프 군사정보국장의 부인이 독극물에 당했죠. 지금 이제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소와 수은에 당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부 분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승리의 열쇠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내부 분열이 아주 문제시 될 만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방증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는 대규모 군비 증강에 들어가는데 2028년이 목표고 2028년 목표로 해서 이 전쟁 이전인 2022년 이전 이상으로 군사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 우리에게 많이 도와달라. 또 그 상태의 러시아 군을 유럽 니들이 감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니들이 방파제 아니냐. 그러니 지원해달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체첸의 람잔 카다로프는 그의 아들 16세 아들이 있는데 야전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일인데, 자, 이 아이예요. 16살 아담 카디로프라는 아이인데 용병 대대죠. 셰이크 만수르 여기에 사령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대대급 이상도 그냥 대대라고 하고 굉장히 큰 부대도 여단급이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직전 직책은 뭐냐?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이 야전부대의 사령관이 됐다라는 김정은보다 더 빨리 출세한 희한한 상황을 전해왔네요. 자, 프랑스는 2024년 초까지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한다 라고 선언했는데, 자, 이게 자동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겠죠. 다만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뭐 안보 안전보장을 지지한다, 뭐 이 정도 수사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는 헤르손 전선의 지휘 통제 체계가 약화됐다. 그래서 헤르손 쪽에서는 러시아군이 고전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 자, 이 지도 보시면 어째보 뭐 우크라이나군이 이 헤르손시 남쪽에서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노바카프카 쪽에서도 교도보를 제법 확보해서 여기 지금 경합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밝혀졌는데 바흐무트 쪽에서 그 14군단 부군단장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헤르손 남쪽에서 죽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헤르손 쪽에서는 조금 선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여기 155 해병 육전여단 그리고 40 해군 육전여단 두 개 해병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기존에 여기를 지휘하고 있는 공수군하고 서로 간에 지휘 통제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냥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 지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러시아군이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있다라는 나름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러시아 국가두마, 국회죠. 여기서 병역법을 개정을 했고, 이 안은 전역 후에 의용병에 대해서는 뭐 군대 생활하면서 지은 죄를 면책해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삭제해서 의용병에 와도 현역 시절에 저지른 죄 그거 다 묻겠다 이겁니다. 조금 더 가혹해졌죠. 그리고 러시아는 로보틴의 방면에서 역습을 개시했는데 우크라이나군 일부를 격퇴했다라는 건데 정말 놀라운 지도인데요. 러시아 측 오신트 소리통이죠. 라이바가 그린 지도인데, 오레호브 전선 로보틴의 쪽인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뉴욕타임즈의 척 파러가 그린 지도 보면 여기가 코판이에요. 코판이. 그리고 여기가 노보프로코피오카입니다. 여기까지 쑥 해서 전부 우크라이나 영역이죠. 그리고 여기가 베르보브예요. 여기 접경지역까지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냥 로보틴의 코앞에서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보프로코피오카는 그냥 러시아 영역이다. 코파니도 러시아 영역이다. 그래서 어떻게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여기 보면 이 지역에서 이렇게 러시아 전차들이 기동하고 있는 모습 등등을 위성사진까지 첨부를 한 거 보면 나름 자신 있는 뭐 이런 분석은 아니겠나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이 친러 오신트인 라이바가 그린 지도와 친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치우친 뉴욕타임즈가 그린 지도가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자, 여기 바흐무트인데 바흐무트 북쪽에서도 러시아군, 그리고 바흐무트 중심부에서도 러시아군이 치고 나와서 점령해 나가고 있다 라는 지도를 라이바는 그렸습니다. 자, 이제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11월 29일 기준으로 누적 인질 70명을 석방했고, 그리고는 이제 하마스는 추가 명단을 준비해서 기다려달라라고 사정했죠. 그래서 이제 휴전 연장을 일단 하루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석방자 명단은 아직
작성을 못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완전히 그냥 이 시누아르 측은 굉장히 불안한 이런 모습을 보여있죠. 하루라도 더 생명 연장을 하고 하루라도 이 휴전을 해나가면서 이스라엘과 뭔가 다른 어떤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누아르가 리더십이 다 붕괴된 거죠. 남부 지역에서 2개 파벌,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 1개 파벌이 명령에 불복해서 우리 인질을 못 준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 가자지구 내에 이 하마들이 이 콩가루가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1일 휴전 연장 극적 타결을 했는데 이 하마들은 석방 명단 이제 제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IDF 이스라엘군은 29일 오후 노스 가자에서 하마가 적대 행위한 지역 있죠. 이 건물을 지금 휴전이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지 해서 그들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 건물을 폭격해버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폭격해버렸어요. 노스 가자 지역에. 그래서 휴전이라도, 아무리 휴전이라도 우리를 건드리면 봐주지 않아. 이건 뭐 정말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0일 지금입니다. 텔아비브를 방문하고, 텔아비브 방문해서 이제 휴전 좀 길게 가자라는 걸 설득하고, 그리고 서한지구 방문해서 파타를 만나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휴전과 그리고 파타 만나서 전후를 논의하는데, 이 텔아비브에서는 야 니들 가자지구 직접 통치하지 마, 저 파타에게 맡기자라는 거고, 파타에게는 야 니들 말이야 이스라엘에 적대행위하지 말고 니들이 그걸 약속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직접 통치 안 하고 니들한테 권력 다 주게끔 조율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중재를 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의 국가안보부 장관은 영구 휴전되면 의원 6명이 연정을 이탈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인데요, 지금 이 연정 블록, 즉 여당이 76석인데 야당은 44석이에요. 그 중에서 이 당이 6석을 가지고 있고 이 당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국가안보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휴전하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서 완전히 쟤들 소멸시켜야 돼 라는 초강경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극단주의 시오니스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휴전하면 우리는 연정에서 탈당한다 라고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은 12월 1일 UAE를 방문해서 현 상황을 논의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하마 측의 나와 있는 수뇌부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며 그리고 전후 상황은, 전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란의 하메네이는 알 아크사 작전, 지난번에는 야 니들 우리에게 보고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걸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또 이 알 아크사 작전이 미국의 중동 정책을 뒤흔든 계기가 되었다, 잘한 거다 라고 또 하면서 계속 투쟁을 해 라는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구축함 칸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데 칸이함이 바벨만데브 해협에서 후티가 쏴서 이스라엘 쪽으로 날리는 이 드론을 격추시켰다라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이 군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현재 확인된 사항만 보면 이 홍해 지역에 카니, 그리고 메이슨, 그리고 토마스 허드너 등 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3척 지금 확인되었죠. 그래서 이 후티가 이스라엘 향해서 쏘는 이 미사일들, 드론들을 요격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후티가 이제는 또 상선을 마구마구 납포하고 있으니 그걸 또 막아주는, 보호하는 이런 임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페르시아만에 연안 전투함 LCS를 배치해서 무인 수상전과 연동한 작전을 실험 중이다 라고 해서 이걸 또 보여줬는데, 인디애나폴리스라는 군함이에요. 여기에서 이 무인 수상전 보이죠? 이 무인 수상전에서 다시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애나폴리스가 여러 척의 무인 수상정을 지휘해서 그 무인 수상정이 전방으로 나가서 전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페르시아만, 즉 바레인 앞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봤고, 이제 남미에서 정말 쇼킹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대만과 남중국해에서도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남미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인접국인 가이아나의 금싸라기 땅을 강탈하기 위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미국의 핵심 이권이 걸려있는 곳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에 세계 각지의 반미 세력들이 그야말로 총궐기하는 모양새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오는 12월 3일 가야나 서부 지역에서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국경지역에 병력을 증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야나군과 인접 브라질군도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갔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1월 30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월 27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가야나 서부 지역 이른바 과야나 에세키바 지역을 베네수엘라 영토로 합병하고 이곳 주민들에게 베네수엘라 시민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불거졌습니다. 이에 앞서 베네수엘라 국회는 가야나 정부가 서방 세력과 결탁해 조작과 위선, 부정확한 사실들을 내세워 역사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영토였던 과야나 에세키바 지역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라며 가야나 비난 결의안과 과야나 에세키바 지역 국민투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에세키보강 서쪽의 15만 9,500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의 1.5배나 되는 땅을 영유권을 주장해온 바 있는데요. 지난 2015년 이곳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크고 작은 도발을 계속해왔습니다. 가야나는 분쟁지역 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진 해역에서 지난 2019년 추정 매장량 약 60억 배럴의 고품질 석유를 발견했는데요.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어 미국 대형 석유업체인 엑손모빌, 중국 국영 해양석유총공사 등을 끌어들여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2020년부터 석유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농업국가였던 가야나는 석유 수출이 시작된 2020년부터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2021년 20.1%, 2022년에는 62%의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엑소모빌이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오는 2025년에는 일일 평균 75만 배럴을 생산해 일일 평균 약 1천만 배럴을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7.5% 수준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잭팟이 터지면서 시작된 베네수엘라의 압박입니다. 전체 인구가 80만 명에 불과한 인구 소국이자 빈국이었던 가야나는 2천여 명의 병력이 전부였지만 베네수엘라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상비군 4,600명, 예비군 3천여 명 등 8천여 명 규모까지 병력을 늘렸는데요. 공군과 해군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지상군도 대부분 경보병이어서 베네수엘라의 침공이 시작되면 이를 막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선포한 선거일을 앞두고 가야나군은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부대가 소집돼 베네수엘라군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고 인접국 브라질도 신속 대형 부대를 국경지역에 파견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이 베네수엘라가 가야나를 실제로 침공할 경우 직접 군사 개입에 나설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과 무기력함에 지구촌 전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바이든 정부 큰일 났네요. 자, 이 가야나라는 나라를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 가야나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자치를 했고요. 그리고 영연방이었다가 영연방도 이제는 탈퇴했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인접한 덩치 큰 나라 베네수엘라는 1899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냥 이렇게 잘 있다가 갑자기 가야나에서 유전이 발견되니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거 우리 건데 라고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일단 베네수엘라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가야나는 이 전체입니다. 그 오른쪽이 수리남이고요. 이 가야나는 우리 남한 면적의 2배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이 빗금친 이 지역을, 이 중간에 강이 있는데 이 강 서쪽을 전부 베네수엘라가 역사적으로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갑자기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붙었고 올 4월 2023년 4월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아니야 가야나가 합당해 하고는 가야나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판결 났어요. 그런데 이 육지에서 소규모 유전이 발견됐는데 이제는 급기야
2019년에 해상에서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바로 이 지역이에요. 빨간색 이 테두리. 이 지역에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에는 어떤 문제냐? 바로 이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여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유전의 이권을 나눠 가지는데, 그 중에서 미국의 대규모 에너지 회사죠. 엑손모빌이 전체 이 광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전체에 다 따져서 44에서 46%가 엑손모빌의 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 초반대의 지분이 중국 국영 석유총공사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중소 지분이고, 그리고는 가야나 정부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반은 그냥 미국 그 회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였죠? 미국, 영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유전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차베스가 그냥 다 쫓아내버렸죠. 국유화 다 시켜버리고. 그러면 이 가야나의 해상 유전, 지금 엑소모빌이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석유를 시출을 하고 석유를 확인했는데, 가능성만 가지고, 원래 자원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걸리면 로또고 안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또를 당첨했는데 야, 그 로또가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미 정부는 자신들의 회사가, 자국 회사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유전, 사우디아라비아의 7.5%에 달하는 이 엄청난 유전, 여기에서 이 유전이 발견되니 가야나 8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한 명당 이 석유 매장 숫자는, 비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랍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구 대비 엄청난 유전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레를 끌고 다녔는데 앞으로는 전부 벤츠를 몰게 됐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그걸 베네수엘라가 야, 강 저쪽 그거 우리 땅이야. 인정 못해? 자, 그러면 알았어. 걔들 투표할 거야. 12월 3일 투표. 그 투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우리 베네수엘라 시민권 받자. 우리 베네수엘라 들어가자. 마치 우크라이나에서 헤르손, 돈바스, 자포리자 이 지역에서 투표해서 우리 러시아로 들어갈 거예요. 라고 뭐 부정선거를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래서 그 결과를 내놓는 이 상황, 그거 인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인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국경지역으로 병력을 증파하고, 이제 자, 분명히 베네수엘라 시민권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더 많이 나왔지? 그러면 우리 베네수엘라야. 그런데 인정 못해? 그러면 강제병합이지.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야나는 지금 갑자기 수레 타다가 벤츠 타게 됐는데 이걸 뺏길까요? 또 미국은 절반의 지분이 자기네들 건데 뺏기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야나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처럼 미국 대신 뛰어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되냐? 가야나군은 지금 4,600명이에요. 정규군이 원래 2,000명이었는데 베네수엘라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2배 이상으로 병력을 늘렸어요. 예비군 3,000명, 전차 없어요. 장갑차, 그냥 차륜형 장갑차 89대. 이것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정규군 10만 9천 명, 그리고 준군사 조직 22만 명. 이런 식으로 있고, 전차도 센 거 있고요. 장갑차도 뭐 BMP 전투장갑차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전투기도 수호의 30 전투기 20대, F-16 전투기 22대 등 괜찮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밀 35, 밀 28의 개량형이죠. 공격 헬기도 가지고 있어요. 잠수함, 호위함, 뭐 호위함도 이렇게 생긴 최신 호위함 짱짱하게 있어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직접 나서야 되는데 지금 항모가 가동할 수 있는 항모가 있냐 살펴보니까 시어도 루즈벨트 하나만 지금 가동 가능하다라는 건데, 야, 미국이 이제 세계의 전쟁을 동시에 뛰게 됐는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직접 해야 됩니다. 정말 큰일 난 미국 상황 알려드렸고, 이 지역의 진행 상황도 들어오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